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씨입니다. 이제 해가 쨍쨍하고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퀄컴이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스냅드래곤 7 1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는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되는 칩셋으로 퍼포먼스 코어가 3.2GHz까지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8 1세대 대비 10% 향상된 CPU, GPU, 30% 향상된 CPU 및 GPU의 전력 효율, 20% 향상된 AI 엔진 전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효율로서는 15%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 1세대 플러스 모델의 출시됨에 따라 기존 8 1세대도 단종되지 않고 동시 탑재될 예정이며 생산 공정은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스냅드래곤 7 1세대는 스냅드래곤 778G의 후속작이며 그래픽 렌더링 속도 20% 향상, 30% 향상된 AI 성능, AI 엔진의 와트당 성능이 20%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벤치마크도 공개되고 3분기에 탑재될 제조사도 공개되었으며 특히 국내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Z 플립 4의 벤치마크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삼성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모델의 부품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출하량 목표는 1000만 대 중후반으로 추정되고 비중은 각각 30%, 7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8월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2025년 갤럭시 기기에 최적화된 커스텀 프로세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성전자가 2025년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갤럭시폰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태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3월 타운홀 미팅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불거진 GOS 해소 방안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CPU 코어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몽그스 프로젝트 팀을 별도 운영해 왔으나 2019년 자체 CPU 코어 개발 대신 GPU 등의 역량을 더 집중하기 위해 팀을 해산시켰습니다. 현재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엑시노스 2200 칩셋은 영국 ARM의 최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A 시리즈 프로세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 A 시리즈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새롭게 개발할 커스텀 프로세서가 기존 엑시노스 브랜드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국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TSMC는 오는 6월 3나노미터 공정 연구개발팀을 1.4나노미터 공정 R&D 팀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중순에 TSMC가 개최하는 기술 심포지엄에서 2나노미터 제조 공정 이후 계획과 관련해 간략한 세부 사항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인텔은 1.8나노미터 공정의 개시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겼고 지난해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파운드리 상위권 업체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TSMC가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SMC는 2025년 말에 2나노미터 칩 대량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본격적 납품은 2026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비춰보면 1.4나노미터 공정은 2028년부터 상용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TSMC의 공정 개발 계획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 이미 파운드리 업체들이 초미세 제작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는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된 것은 없지만 TSMC가 계획 중인 공장에는 7나노미터에서 28나노미터 생산 라인 구축이 가능한지 연구 중이며, 이는 애플, AMD 및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업 생산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시급한 자동차 디스플레이 칩셋,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칩셋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맥북 프로 모델의 공급업체인 퀀타 컴퓨터 또한 최근 상하이 상황에 따라 충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이폰 14 시리즈 추정 글래스 패널과 4,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도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아이드롭 뉴스에서는 아이폰 발표 이벤트가 9월 13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올 가을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의 아이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5.4인치 미니 모델은 판매 부진으로 올해부터 단종될 예정입니다. 이종 프로 모델 라인업에는 4나노미터 A16 바이오닉 칩셋이 장착되며, 일반 모델 라인업에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5나노미터 공정의 A15 바이오닉 칩셋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는 128GB, 256GB 및 512GB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각각 $799와 $899부터 시작하며,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256GB, 512GB, 1TB, 2TB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각각 $1,099 및 $1,199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4 시리즈 외에 애플 워치 시리즈 3종을 비롯해 디자인이 변경된 에어팟 프로 2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운영 중인 앱 갤러리에 결함을 악용해 유료 안드로이드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및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 앱 장터인 앱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앱 갤러리 API가 유료 앱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취약점을 보고한 안드로이드 개발자 딜런 러셀은 공격자가 약간의 작업과 약간의 기술 노하우만 알고 있다면 앱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도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러셀이 지난 2월 이 결함을 화웨이에 알렸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유료 앱은 여전히 앱 갤러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지난 3월 노트북용 첫 외장 GPU를 공개했으나 크고 작은 버그와 드라이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드라이버는 Back 4 Blood, Gear 5, 피파 22,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등 여러 게임 타이틀의 문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드라이버 오류 중에는 텍스처 표현이나 렌더링 오류, 응용 프로그램 충돌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 컨트롤이라는 기본 소프트웨어조차 자잘한 오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 문제보다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 여름 선보일 자사 첫 외장 그래픽 아크에서도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유명 리커인 코파이트 7키미는 3분기 초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9월 초 출시 예상과는 상반되는 유출 정보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리커인 만큼 해외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파이트 7키미의 출시 정보 유출은 AMD의 RDNA3가 올해 출시가 예정된 만큼 엔비디아가 먼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분기 초인 7월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5월 24일 컴퓨텍스에서 공개를 해야 시기상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매번 대형 이벤트를 맞춰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공개했던 엔비디아이지만 정황상 올해 컴퓨텍스에선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페이퍼 런칭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급하게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유출 정보는 시기와 정황상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동안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던 리커인 만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얼리얼 엔진 5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스팀에는 얼리얼 엔진 5를 사용한 새로운 GPU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이지벤치가 무료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지벤치는 노르웨이의 게임 개발사인 이지스토리 AS가 출시한 벤치마크로 차세대 게임 엔진인 얼리얼 엔진 5를 사용하며 레이트레이싱 및 AK 텍스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극한의 GPU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개발자는 최소 8GB 메모리가 장착된 그래픽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GPU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3090과 같은 최상위급 GPU도 한계 지점까지 부하를 걸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AK 텍스처를 사용하는 만큼 프로그램 용량은 총 20GB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해상도 설정이나 울트라 와이드 미지원, 품질 설정 불가능, 최적화 문제 등 유저가 벤치마크를 다양한 설정으로 진행하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얼리얼 엔진 5라는 차세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아직까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신 운영체제 윈도우 11의 차기 피처 업데이트 22H2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5월 24일 RTM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RTM은 Release to Manufacturing의 약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델 등 OEM 업체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 버전과는 다르지만 기능 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배틀 채널을 통해 빌드 22621 버전을 배포했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 빌드는 올 하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인 22H2용 RTM 빌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드 22621에서는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던 빌드 워터마크가 제거되었으며 여러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직접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면서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 해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 및 TSMC 등 파운드리 회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 증설 계획 등을 발표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안정적인 수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5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